자, 지금부터 할 내용은 항등식입니다. 나 엑스칼리버가 어디 갔나? 정말 없어졌네. 대단원의 제목은 그 이 책에 뭐라고 돼 있어? 나머지 정리라고 돼 있죠. 그죠? 나머지 정리.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할 이야기가 항등식과 미정계수. 등식이 있어요. 등식. 등신이 아니고 등식이에요. 등식. 뭘 보고 등식이라고 하지요? 하태. 뭐라고? 이게. 그렇죠. 멋있었어요. 와, 못 봤죠? 상 드릴게요. 아까 상 못 받은 거 있습니까, 혹시? 등호가 있는 게 등식이잖아. 살짝 저만 보겠습니다. 등호. 웃어줘, 빨리. 웃어줘. 등식. 등호가 있는 식이 등식이야. 그러니까 등식에서 우리가 두 가지 공부했어. 어떤 거? 지금 말하는 항등식. 그리고 또 하나는 방정식. 항등식과 방정식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죠? 부등식은 부등호로 사용해요. 부등식이고. 방정식은 뭐고 항등식은 뭐냐? 어떤 게 항등식이라고 기억하니? 항등식. 무슨 뜻일까요? 현수야, 항등식이 뭘까? 혹시? 알겠니? 거기 들어 그냥 같이 가. 항등식이 뭘까요? 무슨 뜻이지? 등식이 항상성이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한 번 치라고요. 한 번. 왜 이렇게 여러분? 이따가 잠깐 얘기합시다. 무섭네. 여러 번 쳐서 보였더니 이러고 있어. 항상 성립한 등식 맞죠? 그럼 방정식은 뭐야? 왜 방정식이 무슨 뜻이?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란 뜻이지. 방정 맞은 식이에요. 그래서 방정식이에요. 이일 땐 참이고 아닐 땐 거짓. 이랬다 저랬다. 방정 맞죠? 방정 맞죠? 뜻은 아니고. 그래서 항등식, 방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린 방정식의 풀이를 너무나 많이 했어요. 1차 방정식 풀었죠? 2차 방정식 풀었죠? 3차 방정식은 안 해봤어요. 4차 방정식은 안 해봤어요. 걱정 마세요. 뒤에서 합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항등식이에요.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야. 근데 거기에는 변수가 나오죠. 예를 들어 x. 그래서 x에 대한 항등식, 우리가 이렇게 항등식을 가져오는데 그냥 등호가 나오면 그냥 우리가 항등식 가져가도 되기는 해요. 우리가 뒤에서 그렇게 할 건데, 그런데 우린 지금 도대체 항등식이 뭐냐, 어떨 때 항등식이라고 하느냐, 지금 말하고자 하는 네 가지의 표현이 나오면 얘는 항등식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 어떤 거냐면 모든 x에 대하여,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한대. 안 되는 게 없이 항상 성립한다. 항등식이라는 뜻이야. 이 모든과 똑같은 뜻이 바로 임의의 x에 대하여라는 뜻이 된 거야. 알겠죠? 그리고 이런 말도 써요. x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의미는 아시겠죠? 역시 항등식. 어떤 x에 대하여 성립하면 이건 항등식일까요? 아닐까요? 어떤 것에 대해서는 성립한다. 그러면 안 되죠. 항상 돼야 되지. 그래서 여기다가 도. 어떤 x에 대하여도 성립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항등식에 대한 문장 네 줄을 어느 교재에서든 보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재도 이제 그 오른쪽 페이지 맨 아래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문장들이 나오면 얘는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분명히 x라고 했죠. 그럼 우리는 x만 가지고 대장으로 푸는 거야. 여기에 k라고 써 있어. 그럼 x가 나와도 x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이 없어. k가 대장이야.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이렇게 해서 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 항등식을 우리가 어떻게 푸냐? 예를 들어 ax 더하기 b는 0. x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근데 얘가 항등식이 되어야 한대. 자, 보세요.
항등식이라는 것은 이 x값이 뭐가 되더라도 무조건 등호가 성립해. 즉 0이 돼야 되죠. 그지? 근데 x가 값이 될 수 있는 게 몇 가지인데? 무수히 많죠. 다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1일 때도 0이 돼야 되고, 얘가 2일 때도 0이 돼요. 3일 때도 0. 헐. 이만큼의 값이 계속 변하는데 어떻게 얘가 일정하게 항상 0이 되겠어? 말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x값이 변할지언정 너 아무리 변해봤자 내가 한 방이면 끝나거든? 얘가 얼마면 될까? 0. 박수 한번 주세요. 됐습니다. a가 0이 돼버리면 얘가 날뛰어봤자 지워질 거 아니야. 그래서 요놈이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x의 변수, x의 개수가 무조건 0이 되도록 만들면 돼. 그럼 얘가 0이 됐으니까 이제 뭐 남았어요? b는 0이라는 결과가 나왔지? 그래서 주어진 다항식을 정리했을 때 변수 x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럼 x의 개수가 0이 되고 나머지 부분도 0이 되도록 빵빵하게 푸시면 됩니다. 물론 얘가 2차식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야? 그럼 얘가 항등식이 되려면 얘가 변할 때 얘도 딱딱 변하지만 이것과 이것은 별개죠. 다른 값이잖아. 그러니까 요놈이 제로고 요놈이 제로고 얘가 0이 되도록 풀면 된다 이거예요. ax 플러스 b가 cx 플러스 d랑 서로 똑같대. 얘가 항등식이래. 그러면 이게 뭘까요? 좌변으로 이항하면 엄연히 위식과 똑같으게 정리하면 이렇게 바꿀 수는 있어요. 그렇죠? 정리하면 그럼 얘가 0이고 요게 0이네. 그 결국은 x항끼리 같고 상수항끼리 같다. 서로 개수끼리 같도록 해주면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한 것이 항등식들에 대한 문제풀이 요령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방금 한 것처럼 이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일명 미정계수법이라고 해요. 미정계수법. 정해지지 않은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과정. 그 미정계수법 자체가 우리가 장배했었던 이 항등식의 성질에 의한 풀인데 크게 이름을 그냥 붙이자면 두 가지예요. 어떻게 두 가지냐? 첫 번째 개수비교법이 있어요. 개수비교법. 방금 한 것처럼 1차항끼리 개수가 같고 상수항끼리 개수가 같다. 좌변은 양변을 정리를 해서 끼리끼리 같음을 이용하면 돼. 그럼 같아질 거 아니야. 그게 바로 개수비교법이야. 이해되시죠? 말 그대로. 두 번째 수치 대입법이 있어요. 수치, 숫자란 뜻이야. 대입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식이 3x-1은 a-1의 x 플러스 3-b 뭐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얘가 x가 항등식이래. 그럼 이걸 우리가 개수 비교법으로 풀려면 여기 x의 개수가 3이야? 여기 x의 개수가 a-1이네? 얘네끼리 같아지면 돼요. a는 4 맞죠? 그 다음 상수항. 여기는 마이너스 1인데 여기는 3-b라고 돼 있어. 그럼 상수항끼리 같으면 되겠죠. 왜 이렇게 비교해?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변수 x를 정해놨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생각한 거야. 그래서 개수 비교법으로 풀었어요. 근데 항등식의 뜻이 뭐였어? 항상 성립하잖아. x값이 얼마가 됐든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거니까 이 x 자리에다가 뭘 대입해도 전혀 관계없다는 거야. 그래서 양변에 x에다가 뭐 대입할까? 0을 대입할게요. 알겠죠? 대신 똑같이 대입하는 거야. 현수야 지금 보고 있니? 갑자기 불안데스. 잘 보셔야 돼요. 정말 중요해. 쓰는 거 딴짓보다 선생님의 주둥아리 사운드 나발나발을 들으셔야 돼요. 여기다 0을 대입하니까 좌변은 마이너스 1이죠. 여기다 0 대입하니까 우변은 3-b죠. 그래서 b값 구하는 거야. 자, 이번엔 양변에 x 대신 1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좌변 얼마예요? 2죠. 그죠? 우변은 a-1 더하기 3-b죠. 그죠? b값 4죠. 대입하세요. 그럼 a값 나오겠죠. 선생님, 그럼 2 대입해도 돼요? 당연히 되죠. 선생님, 그럼 100 대입해도 돼요? 너나 대입하세요. 당연히 됩니다. 근데 왜 0하고 1 대입했어? 계산 편리한 거 대입한 거야. 큰 숫자보다 다 되니까. 그럼 선생님, 이 문제를
보니까 대입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비교하는 게 편리하겠네요. 그럼 이 방법이 더 좋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 쓰시면 돼요. 문제에 따라서 이 방법, 계수 비교법으로 푸는 것이 편리하다면 그 방법을 쓰면 되는 거고, 수치대입법이 편하다 그러면 수치대입법이 편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볼게요. 여기가 A에 x 플러스 1, 그래서 B에 x 마이너스 2가 3x 마이너스 7이다. 자, x에 관한 항등식이야. A, B 값 구해야 돼. 그럼 계수비교법 풀려면 어떻게 되니? x의 계수가 A하고 B의 합, A 더하기 B죠. 그렇죠? 그럼 우변의 계수비교법 3이죠. 이렇게 같으면 되고, 그 다음 상수항 A 마이너스 B, 얘가 마이너스 7과 같다. 연립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여기다 양변에 x 대신 2를 대입해 볼게요. 그럼 이거 얼마가 돼? 3a, 그죠? 짠! 마이너스 1. 값 나오죠. 자, 이번에 x 대신 뭘 대입하느냐? 마이너스 1을 대입할게.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짠! 여기는 마이너스 3b.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뭐가 편리하니? 이 문제는 얘가 편리하죠. 직접 수치 대입하니까.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의 형태에 따라서 얘가 계수기억 풀지, 수치 풀지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겠고, 누가 보더라도 이 문제는 이게 편리하겠구나가 정해질 거 아니야? 그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교재 50쪽을 봅니다. 항등식의 성질이 있어요. 맨 아래 박스만 볼게요. 중간에 있는 거 다 읽어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한 장 한 장. 자, 보시면 그 밑에 보니까 정리가 되어 있죠. 항등식일 때는 어떻게 푼다? 계수 비교한다. 거기 있는 것처럼. 그죠? 일차항끼리, 상수항끼리.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고,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이와 같은 성질을 이용해서 미정계수법, 미지수를 구하는 문제에 대한 예제를 통해서 이제문표를 통해 거기 예제가 쫙 나와 있어요. 그렇지? 한 장 넘겨보세요. 52쪽에 보면 거기까지 예제를 2개까지 들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 맨 아래 한 번 더 정리를 했죠. 그래서 계수비교법, 수치대입법을 푸는 방법, 얘가 무슨 뜻인지, 도대체 어떤 걸 어떻게 써야 될지를 선생님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죠. 모든 교재들은요, 이것 개념서잖아. 뭐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고 개념을 몰라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용어, 우리가 지금 항등식을 봤잖아. 그럼 항등식이 뭔지 말할 수 있어야 돼. 말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 혹시 학교에서 보면요, 여기 칠판에 학습 목표라고 있지 않나요? 또는 선생님들이 그 빔으로 수업을 하시면서 보면 학습 목표가 항상 제시되어 있고, 선생님들마다 그냥 진행하시는 분도 있지만 오늘의 학습 목표는 뭐다? 뭔가를 이렇게 정해 주시고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교재나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운 교과서 뭐 이런 것들은, 그리고 그 이의 모든 수업도 마찬가지지만 그날 어떤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오늘 이 시간 또는 지금 요 번에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그 목적이 바로 학습 목표야. 그걸 알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인 거지. 근데 그 학습 목표는요, 문장으로 돼 있잖아. 그치? 그 문장을 잘 읽어보시면요, 말투가 비슷해요. 어떤 식이냐? 거의 대부분이 뭐뭐뭐뭐 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 그리고 그렇게 작성하게 돼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도 그렇고, 아까 선생님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 그냥 문제만 풀고 이거 풀 수 있어 딱 보는 순간 많이 풀어봤으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오케이 끝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잖아요, 교재가. 한 줄 한 줄 정독하라고 했지. 그럼 진짜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한 줄 한 줄 정독해. 그리고 꼭 옆에 친구가 있거나 아니면 혼자 있다. 그럼 앞에 책상에다 놓고 벽을 바라보고 이 문제를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배운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치? 그럼 앞에다 이렇게 칠판에 설명한 게 아니라 그냥 써. 대신 앞에다가 내가 쓰는 걸 보면서, 내가 쓰는 거 있으니까 해설지잖아. 그걸 보고 앞에를 보고 설명을 해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아무거나 쉽든 어렵든 문제 가지고 몇 번 해보세요. 그 말을 해보면 딱 한 가지를 알 수 있어. 내가 이 문제를 안다 모른다가 바로 나오는 거야. 문제를 보고 나 이거 풀 수 있어. 이렇게 해서 하는 거야. 근데 말을 할 때도
이거 문제 이렇게 해서 이거 전개하면 돼. 그래서 하지? 나 아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에 누군가에게 발표를 한다,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내가 말문이 막히는지 맨 처음에 좀 어색할 수 있지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계속 묻잖아요. 되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선생님들이. 그치? 그럼 그 문장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뭐라고 딱 단정적으로 또는 아는 만큼 표현을 딱딱딱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묻는 거예요. 일부러 말을 시키고 있잖아. 제발 따라해 주시고 선생님이 요구한 대로 같이 진행을 해 주시고 집에 가서는 책상에 앉아서만 생활하세요. 알았죠?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야. 미정계수법이 뭐냐? 미정계수 말 그대로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정하는 방법. 미지수 구하는 문제다. 그럼 뭐야? 계수비교법, 수치대입법. 이런 방법을 통해서 푼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오른쪽 페이지 봅니다. 말 그대로 개념 톡톡이니까 방금 설명드린 개념 하에 풀 수 있는 간단한 문제들이에요. 알겠죠? 기억을 해주시고 그 아래 보시면 지금 53쪽이에요. 그죠? 53쪽. 4번을 보세요. x, y에 대한 항등식일 때라고 돼 있어. x에 대한 항등식도 아니야. y에 대한 식도 아니고 x, y에 대한이라고 돼 있어. 뭐야? 예를 들어 x 값이 1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y 값이 얼마가 될까요? 그 주어진 식에서. x가 하나가 정해지면 y가 그 x 값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별개 문제야. 어려운 말로 또 독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것은 하나의 변수를 들어서 예를 들어놓은 거니까 x에 관한 식으로만 나왔어요. 근데 어떤 문제는 a-1의 x 플러스 y 여기가 3y는 3x-by와 똑같대. 그럼 x항이 있고 y항이 있잖아. 이런 문제일 때 x, y에 대한 항등식이야. 그러니까 x항끼리 비교, y항끼리 비교하시면 돼요. 그래서 변수가 두 개가 나온 거야. 5번 문제를 잘 보세요. 문장제죠. 3차식 x세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이라고 돼 있어요.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고 나머지가 7이다 라고 돼 있어. 자, 이 문장의 식을 잘 보세요. 어떤 형태가 돼 있니? 오늘 배운 것 중에 이거 비슷한 내용 뭔가가 생각나는 게 있니? 여기서 아까 썼던 거 있죠. 주어진 뭔가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고 나머지가 얼마다. a는 bq 플러스 r. 맞아? 이거 그렇게 쓰는 거예요. 시간 뭐 거기다 같이 써보자. 선생님 쓰는 거야. x세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 3차식이죠.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눴대. 그때 몫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고 나머지가 7이다. 이렇게 등식 완성할 수 있겠죠. 그치? a는 bq 플러스 r. 지금 안 써도 돼. 이따가 써도 되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a 값 구하는 거야? 전개하면 되죠. 그죠? 선생님 이건 수치대입법으로 못 풉니까? 못 푼다는 것보다는 풀 수 있는 건 풀 수 있고 그렇게 풀면 좀 복잡하거나 좀 힘들 때는 그냥 다른 방법이 있죠. 근데 얘는 수치대입법 풀어도 돼요. 아까 수치대입법을 풀 때 여기 하나 예를 들었지. 얘가 왜 수치대입법이 편했어요? 얘가 대입함으로써 A, B 미지수 하나를 소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수치대입법 편한 거죠. 이거 전개해도 되겠지만 그냥 우리 눈에 이게 키포인트는 아니지만 x 플러스 1이 눈에 보이지. 양변에 x 대신 마이너스 1 대입합시다. 마이너스 1 플러스 a 더하기 1은 짠 7. a는 7.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 그쵸?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 막 그렇게만 하면 돼요? 우리는 지금 뭘 정하면 안 돼요.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선생님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풀어주셨는데요. 근데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편하게 푸는 것도 있지만 다른 방법도 있고 문제마다 여러 가지 방법도 있어. 다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이건 전개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곱셈 공식은 아니지만 분배 법칙 가능하잖아요. 그죠? 전개해서 계수 비교 가능하기도 하고 또는 지금 한 것처럼 수치대입법도 되는데 하필 여기에 또 다르게 해석한다면 A가 1창의 개수잖아. 그럼 우리 1창만 생각해도 되죠. 지난 시간에 연습했지? 좌변의 1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A예요. 우변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네. 이런 생각을 해도 상관없겠고 그렇습니다. 넘겨보자. 1번
A의 x 플러스 1, B의 x 마이너스 1은 2x, xl은 항등식일 때, 지금은 우리가 항등식 문제를 풀고 이 단원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x이거나 항등식이라고 이쁘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없어도 항등식으로 그냥 풀면 돼. 등호 자체가 뭐야? 무조건 같다는 얘기잖아. 그치? 어떻게 풀면 될까요? 항등식이니까. 어떤 방법을 풀래? 자, 어떤 방법 풀래? 네가 정해주세요. 어떤 방법? 뭐? 내일 알려준다고? 지금 알려줘. 내일 나 아플 거야. 쉴 거야. 무슨 방법? 두 가지 보이잖아. 어떤 방법? 경훈아? 수치대입법 한대요. 양변에 x 대신 뭘 대입할까요? 마태, 마이너스 1, x 대신 1. 맞죠? 요걸 보고 정한 거야. x 대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없어지고, 몰라? 마이너스 2b는 마2, b값 정하시면 되겠고. x 대신 1 대입하면 뒤에가 없어지죠? 2a는 2. 이렇게 해서 a, b값 정하시면 될 것 같아. 넘겨보자. 2번입니다. 임의의 실수 xy에 대하여. 어디 있어? 요거잖아 또. 그죠? 그리고 좀 아까 페이지에서 개념 코코에서 또 봤죠? xy에 대한 항등식. 문제 그대로 보시면 x 플러스 y의 a 그리고 x 마이너스 2y의 b가 5x 마이너스 y와 똑같다 라고 돼 있어. 어떻게 풀면 될까요? 제일 간단한 방법, 케이스 비교법 풀면 되겠죠. xy에 대한 항등식이야. x의 계수 얼마? a 플러스 b는 5. 그죠? y의 항등식 a 마이너스 2b는 계수 마이너스 1. 눈에 보이니까 이렇게 그냥 푸셔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계수 비교법. 그 다음에 수치대입법. 여기 아래 보시면 좀 다른 풀이 뭐 이렇게 돼 있어. x, y에 관계없이 항등식이니까 수치대입법은 아무거나 대입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주어진 식에다가 제일 만만한 게 0, 1, 2야. x, y 대신에 둘 다 0을 대입하면 아예 0이 돼버려.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x에다가 0, y에다가 1 이런 식으로 특정 값을 대입해보는 거. 대신 계산이 편리한 값들. 반대로 x에다가 1, y에다가 뭐 마이너스 1 또는 0. 그죠? 미지수가 몇 개예요? a, b 두 개죠. 그럼 두 개의 값만, 두 개의 조건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 둘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제 3번이에요. x 세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가 있어요. 얘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x 플러스 3이다. 와, 일단 어떤 내용 같으니? 문제가 우리가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것 같아? 나누는 거. 말씀 잘하셨어요. 복 받으실 거예요. 주어진 방식을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을 q, 나머지 날. 바로 그 뜻이잖아. 그쵸? a를 bq로 나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가 없어요. 봐. 3차식이죠? 이 식을 2차식으로 나눴대.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뭘 언급해? 몫이 얼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 말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가 2x 플러스 3이래. 몫이 있으면 여기다 곱하기 몫 더하기 2x 플러스 3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 문장에는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자, 앞으로 이제 이게 예고편인데 오늘은 이 문제만 풀고 끝날 겁니다. 주어진 방식 a를 b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세모다. 앞으로 이런 형태로 언급을 합니다. 몫이 얼마인지 몰라. 언급이 없어. 그리고 아예 나머지라는 말을 안 해. 예를 들어 비교가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어디를 오고 갈 때 우리보다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치? 항상 오고 갈 때마다 보이든 안 보이든 방에 계시더라도 어른들께 꼭 인사를 하고 나와야 되는 것처럼 뭐 비교를 한 건 아니지만 항상 주어진 각각의 다항식들의 나눗셈의 과정이 나오면 만말이 없다 하더라도 몫과 나머지를 항상 챙겨야 돼요.
몫이 도대체 뭘까? 어떤 형태일까? 내가 그냥 대충 가지고 가도 될까? 나오기 전에 찝찝한데 인사는 하고 나와야지. 나머지 어디 계세요? 나머지 안녕히 계세요. 나머지를 챙기란 말이야. 반드시 그래야 돼. 자, 그건 나중 얘기, 다음 시간 얘기고, 결국은 이 주어진 다항식을 나눴을 때 몫이 얼마인지 없어.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야. A를 B로 나눈 몫과 나머지 A는 BQ 플러스 R. 다음 시간 내내 그거 할 거예요. A는 BQ 플러스 R.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진 다항식을 예로 나눴죠. 몫이 얼마야? 모르지. 모르니까 일단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변수입니다. 뭐야? 썼어. 세모. 세모. 여기가 몫이에요. 나머지야. 그지? 그럼 우리는 지금 뭘 구하라고 했어? A, B를 구하라고 했잖아. A, B를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야. 얘가 2차식인데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등호가 있으니까 항등식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항등식인데 미지수가 있으니까 말 그대로 무슨 문제야? 미정계수 문제예요. 미정계수법. 그럼 우리는 계수비교법 또는 수치대법을 써야 되는데 뭘 대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수치대입법은. 왜? 그래서 뭐 0 대입해? 1 대입해? 일단 얘를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보통 요럴 때는 이 식을 안고 가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얘 몇 차식이죠? 세 차. 맞죠? 세 차. 여기 몇 차야? 2차식이죠. 그죠? 그러면 얘가 3차가 돼야 되니까 여기 몇 차식이 있어야 돼? 반드시 1차식이 있어야 돼. 1차 곱한 게 2차야. 1차, 2차 곱하면 3차야. 알겠죠? 2차, 3차 곱하면 5차. 알았어요? 곱하는 거 지수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1차식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럼 X항도 있고 상수항도 있으니까 보통 있으니까 LX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요, 여기 있는 X제곱항과 X항을 곱해서 X세제곱이 나오는 거잖아. 이 앞에 개수가 1이지. 그러니까 여기 앞에 개수도 무조건 1이야. 그러니까 상수항이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X 플러스 K라고 놓고 시작을 하자. 문제는 선생님 지금 A, B가 뭔지 모르는데 미지수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우리는 아직 이거 만든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 K가 더 생기면 불리하다는 조건, 불리하다는 생각도 못해. 뭔지 아직 몰라. 다만 우리는 A, B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다항식이 완성된 식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데 몫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차수만 가지고 일단 세팅을 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렇게 세팅한 연습이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되면 그냥 1차식을 쓰는 거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전체식을 볼게요. 조합에는 몇 차식이야? 3차. 무변 3차. 잘 보세요. 3차식은 항이 몇 개야? 3차식은 항이 모두 몇 개예요? 4개죠. 상수항까지. 3차, 2차, 1차 상수항. 이렇게 4개잖아. 선생님 여기 3개인데요? 2차항이 없을 뿐이지. 0x제곱이잖아. 무슨 뜻이냐면 항이 4개예요. 그럼 계수비교법 쓰면 조건이 몇 개가 나오는 거야? 4개 나오는 거지. 각 항의 개수끼리. 물론 지금은 3차항의 개수가 모두 1이니까 그거 뺀다 하라도 2차항의 개수끼리 같다, 1차항끼리 같다, 상수항끼리 같다. 조건이 3개가 나오겠지. 미지수 몇 개니? 미지수 몇 개예요? 3개죠. x는 변수고 우리가 구해야 될 값이 미지수야. a, b, k 3개죠. 그러니까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지수가 x, y 2개예요. 연립방정식 식 2개죠.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풀면 되는 거야. 미지수 개수하고 주어진 조건의 개수가 똑같으면 연립이 가능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한다? 계수비교법을 씁니다. 3차항 됐고 2차항 개수 얼마야? 조합면 0이죠. 없으니까. 그지? 우변 2차항 개수 어떻게 하면 될까? 요렇게 해서 kx제곱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 요렇게 곱하면 또 x제곱 나오죠? 마이너스 1x제곱. 그래서 k값이 1로 결정이 된 거야. 이제 됐습니까? 다시 한번. 얘가 1차식이었어. 다 전개해도 되는데 그냥 필요한 항의 개수만 비교하기 위해 2차항만 찾았어요. 양변 둘 다. 좌변에 x제곱이 없으니까 개수가 0이야. 우변은 x제곱이 어떻게 만들어져? 요렇게 2차항과 상수항, 1차항과 1차항 곱해서 2차항이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여기서 kx제곱이 있어서 k 쓴 거고, 여기 마이너스 1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만 쓴 거예요. 그러니까 k가 1 나왔지? 그래서 얘가 결정이 된 거야. 그 다음 1차항의 개수 a죠.
그죠? 여기서 1차가 얼마 나오지? 마이너스 k. 즉 k가 얼마였어? 1이었죠.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플러스 1이고 이쪽에 플러스 2까지. a 값은 2. 상수항 b죠? 좌변은 b야. 우변은 상수항끼리 곱해서 1, 뒤에 상수항 또 더하기 3. 그래서 b는 4. 이렇게 하시면